자, 그래서 궁성 이야기를 제가 메모 프린트물을 드린 것으로 보면 그 한 명주의 성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지난 시간에 했는 육신 관계의 생극 관계를 우리 오행적 상생상극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걸 제가 특별히 제가 이 메모를 글로 써서 제가 프린트해 드렸는데 요게 이제 바로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죠. 체와 용이. 그죠? 그 체는 용의 환경에 의해서 쓰여지는 환경에 의해서 요 체들이 상생상극론에서 그죠? 육신적으로 어떻게 움직이지나 요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올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비견의 운이 왔으니까 그러면 천간에는 비견의 운이 어떻게 움직여질 것이고 그죠? 어떻게 내 명에 있는 체를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편제가 왔어. 그러면 그 편제가 옴으로 인해서 편제는 상생상극 쪽으로 그죠? 편제는 생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편제가 생하는 것은 그렇죠. 편제가 생하는 것은 편관이에요. 그죠? 관이 움직이는 거죠. 편관이 움직이게 되고 이거죠. 그럼 편제가 극하는 것은 정인을 극하게 된다. 그렇다면은 나한테는 어떠한 일들이 상황이 만들어지겠냐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정인을 극한다는 것은 정인은 뭡니까? 문서, 글과 학문 이런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한테는 부정적이겠구나라는 거잖아요. 나한테 긍정적인 운이 아니잖아요. 그걸 받은 상태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생하는 것은 뭡니까? 생하는 편관을 생한다 했잖아. 그 편제의 환경 속에서 편관을 욕심내게 되는 거죠. 동시에 움직인다는 말이죠. 그렇게 이제 상극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겠다. 이걸 이제 읽어내는 거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뭐가 하면 우리가 명의 8글자 자리를 보고 자, 나의 노년에는 어떨까 이거잖아요. 그죠? 현실과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봤을 때 만약에 그 미래를 읽어내는 그다음 현실적으로는 연월일시를 어떻게 봅니까? 연월은 과거로 보고 일, 현재, 시, 미래로 보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지어서 보는데 심지어 무속인들한테서는 전생에 뭐 했나라는 얘기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스님들한테 그런 게 있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무속인들은 그런 전생이 뭐였나라고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전생에 뭐였나라는 명리학적으로 연월에 있는 글자들을 가지고 유추합니다. 그걸 가지고 유추를 해요. 그 맞나 안 맞나는 모르겠고 그 전생을 누가 가봤습니까?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런데 그렇지만은 학문적으로는 그럴 것이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생에서는 의해 내가 그래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적 입장에서 산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연월에 편관이 강해. 예를 들어서 편관이 강해. 그럼 편관이 뭡니까? 나를 억압하는 거잖아요. 나를 통제하는 거잖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없게. 그죠? 완전히 나를 그래 하는 건데.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다시 이야기하면 이걸 그러면 전생에 그 사람은 전생에 뭐였을 것이다? 남을 억압하고 하는 통제하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생에서는 어떻게 산다? 그 관이 일단 연월에 있으니까 강하게. 그럼 연월에는 나의 어린 시절이고, 그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나의 미래를 닦아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연월이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내가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생을 유추할 수 있고 현생을 유추할 수 있다 이거예요. 현생은 우리가 명을 보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일지로서 보는 것은 우리가 현세이고, 현실적으로 나의 부부 자리라 했으니까, 그죠? 나의 또 심리도 되고, 나의 현실적 위치. 그러면 그게 대운의 흐름과 어떻게 요 십신적으로 상생상극을 받으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있는지. 그러면 나는 현실 속에서는 어떠한 현실적 환경이 일어나겠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미래는 시주, 그죠? 시주 속에 만약에 뭐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 뭐 편제가 있다, 편관이 있다, 다른 데 없이 편관이 하나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그죠? 성취하기 위해서 기성정결론으로 나는 이루고 말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편관이 있다라면, 편관은 굉장히 안 좋은 거라 했잖아. 안 좋은 건 나를 억압하고 안 좋지만은 나의 미래에는 그 사람 명을 어떻게 유추합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어느 시기에서는 어느 시기 은퇴해도 그 편관으로서 이룰 것이다. 그 편관은 명예잖아, 명예. 안정적인 명예는 정관이지만 그렇지만 좀 불안정적인 명예지만은 봉사직 명예, 그죠? 그 봉사직 명예 많지 않습니까? 뭐 국회의원도 될 수도 있고 시의원, 구의원, 그죠? 뭐 이런 뭐 계약직,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래 그 사람의 명을 그죠? 궁을 보고 이 사람 팔자에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체가 뭐냐를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갖고 있는 체가 그 시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60대운에, 그죠? 그 시기에 그 가지고 있는 체의 글자, 체의 십신이 어떻게 환경의 변화를 받고 있는, 영향을 받고 있는, 그걸 받고 있는지 생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체의 환경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본래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팔자에 갖고 있는 거라 하잖아. 그게 내 팔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내가 갖고 있는 거라. 또 어떻게 이야기해보면 내 팔자에 없는 운이 뭐 오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간혹 저는 뭐 들어본 것 같아요. 팔자에 없는 운이 오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뭘까요? 예를 들자면 시주에 분명히 뭐 인성이랑 정인이란 게 있어. 근데 우리가 긍정적인 십신이 뭐였습니까? 비견도 긍정적이죠. 식신, 정제, 그죠? 그다음 뭐 정인, 그죠? 요런 게 이제 그 정관, 요런 게 이제 그 길성이라 했습니까? 그 길성은 그 위치에 있으면 상당히 이롭다라는 거예요. 길하게 작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치에 어떤 게 있냐라는 걸 이제 놓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걸 어느 시기에 그걸 잘 이루겠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편인이라는 것이 뭐고 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신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편인이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편인은 육친 관계적으로는 이제 엄마, 좀 혹독한 엄마, 계모, 그래 제가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다음 육신적 환경에서는 어떻습니까? 문서 이런 거잖아요, 그죠? 긍정적으로 보면 뭐 문서 이런 거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도식 극하면 식신을 극하니까 도식한다라는 거죠. 도식이 뭡니까? 내 밥을 도둑질 해간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편인이 오면은, 그죠? 길 한쪽으로 본다면은 편인은 문서를 거머쥘 수도 있고, 편인이 있으면은 효신사력, 신살 쪽으로 효신이라 해서 외롭다는 거, 어머를 잡아먹는다는 거잖아. 외롭다라는 거죠. 그 질병을 뜻합니다. 그래 연애 편인이 있으면은 내가 노후에 질병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또 직감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또 도식을 하잖아요. 또 내 밥그릇을 도둑질, 편인이라는 식성에 도둑질해 가잖아.
그럼 어떡해? 내 밖으로 뒤엎어져 도둑질 해가시니까. 내가 식신이 뭡니까? 활동성이잖아. 내가 활동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 식신이란 그 십신이. 그러니까 편인이라는 글자가 말에 연에 있음으로 인해서 연시에 있음으로 인해서 시 나는 노후에 이 편인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겠구나. 그럼 나의 노년에는 편인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없어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외롭겠다. 활동성이 식신을 하고 활동을 못하게 하니까. 그죠? 그럼 활동 못하는 거 어때요? 오히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경 쓰이니까 어떻다?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본질적인 거죠. 근데 네 명예는 이미 그런 거가 있어라는 거잖아요. 그럼 체의 환경 속에서, 그죠? 용의 환경 속에서 이 체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어렵지도 않잖아요. 상생상극론으로. 오행적 상생상극도 있지만 글자를 놓고, 그 다음에 육신적 상생상극에서 그러면 나의 노년에는 어느 대운의 환경인데 어떠한 환경이 예상된다라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식 표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약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라는 거잖아요. 방비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명의 속에서 다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뭐가 하면 이 궁성 얘기입니다. 그래서 궁성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 있지만은 제가 중간중간에 또 이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얘기도 제가 해드립니다. 그리고 연애 뭐 있을 때, 월에 있을 때, 그죠? 일시에 있을 때는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메모하거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표현경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죠? 했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넘어간 게 이 배우자 궁으로 보는 이거거든요. 배우자 궁으로 보는 배우자 궁에 있는 그 글자가 그 사람의 가장 근본적 마음이에요. 그 심리이기도 하거든요. 그 드러나지 않고 한 번씩 드러나는 심리는 뭡니까? 치장간에 숨겨져 있고, 여기 치장간에 있는 글자들이 한 번씩 움직일 때는 뭡니까? 용에 의해서 운의 환경에서 움직일 때는 그게 나도 모르게 나한테도 이런 성질이 있었나, 이런 마음이 있었나 하는 게 한 번씩 드러나는 거죠. 그 본인도 모르는 건데 그 심리적인 것을 갖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하나의 카테고리를 통해서 내 부부 인연을 알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부 인연도 이제 우리는 자꾸 제가 체용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내가 본래에 갖고 있는 것과 그 어떤 환경에서 이게 본래의 것이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를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여명에서 정관을 갖고 있어. 그죠? 일지의 정관을 갖고 있어. 그러면 여명에서 일지의 정관이면은 남편이잖아요. 나를 책임져 주는 남편이잖아. 최고의 남편이죠. 여자한테서는. 최고의 남편인데 이 운의 흐름에서 본질적으로 그래. 네 팔자는 원래 그래. 네 남편은 니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남편을 만날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본질은 네 팔자는 원래 그렇다라고 하지만 이 용의 이 운의 환경에서 만약에 그걸 정관을 아주 극하는, 정관을 극하는 운의 환경이 오면 이 정관은 정관으로서 그걸 하면 우리 왕상 현수사 잠깐 했나요? 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본래의 노릇을 못해. 그러면 그 해는 결혼하면 안 되지. 그러면 원래 내 팔자에 있는 것을 못 찾아먹는 거예요. 그죠? 또다시 이야기하면은, 자, 이 얘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정관은 만약에 그 자리에 내게 반듯한 정관이 있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정관이 오행적으로,
뭐라 이 금이라 해볼까? 그죠? 금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금이 정관이라. 그러면 금이 정관이면은 목일주, 그죠? 목일주, 목일간. 목일간자는 이 관이, 목일간자는 관이 금이죠. 호행상. 그죠? 금금목 하니까 금이잖아. 자, 그러면은 금인데 자, 운의 흐름 속에서, 그죠? 자, 화의 운이 오면 이 금이 어떻게 될까요? 화의 운이 오면 금이 녹습니다. 그죠? 또 본질적으로 한번 볼게요. 원래 이 명주에 화가 많거나 아주 강해. 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지에 정관이 있어. 그러면 이건 그것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여명에서는 최고의 남편감을 가지고 있는 팔자다 이거잖아요. 그죠? 팔자다. 꿈치는 거를. 그런데 그거 하나만 놓고 보면 고래 잃는 거는 맞는데 변화 움직인다 하잖아요. 자, 다른 글자들을 보니까 그거 하나만 있는 게, 그 자리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글자들을 보니까 그죠? 그 8개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 보니까 화가 아주 많거나 강해. 그럼 이 금은 어떻습니까? 금으로서 역할을 못 하겠죠. 약하면.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원래는 네 팔자는 진짜 괜찮은 남편이야. 남편감이야. 알거든. 그럼 결혼 시기를 못 맞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기능이 활성화될 때, 화의 기능이 좀 수그리 들고 기운이 이럴 때를 잡을 시기가 그러잖아요. 또 아니면 어떻습니까? 요걸 잘 살려줄 수 있는 상대방의, 그죠? 상대방의 명에서 조절 가능한지를 봐야 되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또 여기 운의 환경에서 만약에 이 기운이 살려고 하면, 그죠? 화기를 내려놔주는 수의 기운이 오면 요게 정상화될 수, 살려갈 수 있어요. 제대로. 근데 요게 기운이 뭐 탁탁 맞나? 그래 맞으면 좋지만 그걸 맞추기 힘들잖아요. 최소한 대우는 환경이 맞으면 좋지만 대우는 환경이 그렇지 않다면은 짧은 그 환경이지만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실행을. 그죠?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갖고 있다는, 본래 좋은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움직임의 용에 의해서 달리 쓰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우리는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죠? 본질은 착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날 잡는 걸 왜 잡습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이에요. 그날 그 어떤 기운, 그죠? 그날 대개 사람들이,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반 이 역학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 또 잘 안 믿잖아. 이야기는 기운 가마 사람들이 귀신 신하라 까부는 소리 하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제가 역학적 본질로 들어가면 학문적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기라는 게 나옵니다. 기를 보면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요게. 그럼 느끼는 원래 그다음에 우리가 명리에서 쓰는 리는 뭡니까? 이치거든. 이치. 그래 리기를 하잖아요. 리기. 그래서 이게 본래의 카메라나 우리 선생님이나 내나, 근데 과거에 쓰이면 못 나오면 이 신분을 체계화했겠죠. 신분을 양반 쌍놈 왕이 계청, 그죠? 중간 이 청을 나누었잖아요. 그 양놈은 양놈이 아니고
쌍놈은 쌍놈의 행세를 하고 그에 맞는 기운과 이치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쌍놈은 그러니까 이제 양반은 양반대로 그죠. 그에 맞는 그 위치에 맞게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살아라라고 한 거예요. 그에 또 모든 만물은 그 만물에 나무면 나무, 쇠면 쇠에 다 기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뭐가 하늘에 이치가 개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어떻습니까? 이치가 개입되니까 햇빛이 짱짱하니까 우리 따스함을 느끼고 또 생명이 있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생물들은 꽃을 피웁니다. 겨울이라도 햇빛이 이렇게 쬐면 어떻습니까? 야들은 식물들은 봄인 줄 알고 꽃을 피웁니다. 이게 자연의 힘이죠. 이게 이제 다 이런 기의 이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다. 우리 명리 속에서.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십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십신적으로 정관을 생하려면 정제나 최소한의 정제운을 놓으면 내가 정제에 의해서 정제적 환경에 정제적 마인드로 정관을 움직이게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내가 정인으로서는 정인은 그 정인의 마음으로 정관을 이끌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설한다, 설. 이런 걸 끌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 정관을 잘 쓰려고 하고 정인을 쓴다. 최소한에. 그러면 정관의 운용, 이거예요. 정관의 운용. 정관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고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평관의 운용이 없어요. 평관의 환경이 오면 본질은 정관인데 평관적 환경이 압도하기 때문에 나의 원래 내가 갖고 있는 명예 갖고 있는 본질은 정관성 남편이에요. 그런데 평관의 운이 오고 평관의 환경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보는 각이 평관화돼 버린다니까요. 내 본질을 착각해 버립니다. 그 정관은 어떻습니까? 사람 착하고 나만 책임져 줄 사람인데, 그죠? 내가 평관화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바보스럽다. 너무 고지식하다. 이래 봐버리는 거라. 너무 뭐 비전도 없다. 사람을 안정적인 사람을 그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을 보겠습니까? 허우대 좀 멀쩡하고 인물 좀 좋고 허우대 멀쩡하고 힘 좀 씨 보이고 이런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평관적 환경 때문에 그런 거라. 그럼 어떻습니까? 내 본질의 것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 번씩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환경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내가 이 기운이 달라집니다. 사람 보는 기운이 달라져요. 어떤 환경 때 내가 평관의 기운적인 것을 기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지에 평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 심리가 보통 내가 남자 보는 심성이 어떤가요?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평관성 남자야. 평관성 남자 어떻습니까? 귀골이 장대하고 평관이라 하면 이렇거든요. 귀골이 장대하고 뭐 좀 리더도 있고 또 뭐 에너지 넘치는 것 같고 또 파워 있고 뭐 어떤 그러한 성정들이거든요.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 그런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거라. 그런 사람을 그때 되면 어떻습니까? 안정적으로 행정직 공무원보다는 그런 참 꼬리타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라. 그러면 차라리 군인, 경찰 이런 사람이 끌리게 되고. 그럼 본질은 이제 그래서 지나가고 나면 그 운이 지나가고 나면 어떻습니까? 달라지는 거라. 내가 사람 보는 시각이 내가 왜 저랬지? 지나가고 나니까 이 사람이 더 좋아 보이죠. 이제는 그러한 환경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명예 연월일시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니지 여기가 연이죠. 우리가 항상 그래 요래 해놓고 여기는 이제 아까 과거라고 했잖아요.
현재, 그죠? 미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죠? 남자의 성은 관이잖아, 그죠? 관이잖아. 그럼 관이 있어, 그죠? 여기에서 이제 혼잡되면 이제 관이 이제 하나만 있어. 여기 있던 뭐 하나만 있어. 있는데 여기나 또 있어. 그러면 어떨까요? 자, 볼게요. 여기 만약 여기 있던 어디 하나만 있다. 정관이 있다라면 어떨까요? 아까 나를 확실히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한 거죠. 또 어떤 편관이 있다면 편관적 사람을 선호합니다. 여명이니까 선호하는데, 자, 운에서 다행히 정관에 운이 왔으면 그 사람을 선택해서 합니다. 결례 쭉 살아나가있죠. 근데 정관이 운인데도 불구하고 편관 때 만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편관이라는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 근데 나는 편관을 좋아해서 살았는데 좀 살고 보면 결혼해서 몇 년 보니 아씨 정관이 났거든. 내가 본래 보던 사람은 정관이라. 그런데 편관적 기운 때문에 잠시 내가 뭐라 하노, 이거 눈꺼풀에 뭐지 콩깍지가 씌인 거지. 그래 콩깍지가 씌이가고 했는데 보이 아이고 진짜 콩깍지 있는 거라.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니까 정관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어떻다? 나중에 또 결혼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몸살이 째진다니까. 왜냐면 자꾸 정관이 눈에 들어오는데 뭐 집에 가면 편관만 있고 정관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래 그게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여기에 관이 있고 여기 관이 있으면은 절대 일찍 하지 마라. 일찍 결혼하지 마라라고 해요. 충분히 상대가 있다 하더라도 검증 충분히 해보고 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성향이 정관적 성향이지. 내 본질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정관적 성정을 갖고 있는지 편관적 성정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내가 하는 그 시기가 편관적 성향을 내가 편관적 성향을 띠고 있는지 사람 보는 눈이 그죠? 정관적 성정을 많이 띠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월과 일시에 같이 특히 이걸 관살 혼잡이라고 합니다. 혼잡하면 명리 학문적으로 혼잡, 관살, 혼잡이라는 거예요. 관은 정관을 이야기하고 살은 칠살을 해서 편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살 혼잡하면 어떻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똑같은 맥락이라 처음에 결혼할 때 정관과 탁 결혼했어. 그런데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자꾸 편관에 눈이 들어와요. 편관에 눈으로도 내 팔자 이것도 갖고 있거든. 그래 어떻습니까? 편관은 너무 보수적이고 딱 진짜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안정적이지만은 너무 이제 싫다는 거지. 그 편관이 눈으로 들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편관을 보고 다시 결혼할 확률이 아주 높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 명에 있는 것과 그다음에 이 운의 변함 속에서 어떻게 내가 어느 시기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지, 그죠? 충분히 또 검증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이 시기가 보통 요 끝나는 시기 한번 볼게요. 0세부터 15세죠. 그래 15세부터 35세 이래 나가잖아요. 15세 다음은 30인데, 그죠? 보통 지금 어떻습니까? 20에서 여기 35 내지 한 40까지 보죠. 근데 되게 여기 한 20년 안 본다 하더라도 30까지는 봅니다. 35까지는 보거든. 그죠? 그럼 이후로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대개가 늦게 결혼해라. 그럼 그 늦은 기준이 언제? 35세.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이 전이라면은 언제 이 전이라면은 이 기운이 여기에 것을 갖고 있을 때까지는 못 느끼거든요. 여기에 정관이 있다라면 정관, 편관이 있다면 편관, 내가 선호하는 게 편관이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가 보니까 어때? 아씨 이거는 뭐 어디만 멀쩡하지 뭐 실속 하나도 없더라. 안정된 행정공무원이 낫더라.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이래야 되는 거라. 그럼 어떻습니까? 평관은 좀 꼴도 보기 싫어. 정관만 누려두는 거래 이제는. 그래서 관살이 혼잡하면 이런 경우는 거의 두분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도, 그죠? 이 궁이잖아. 궁도. 과거 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제가 여자잖아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래 놓고 보면 남자도 편재적 여자와 정재적 여자 이거거든요. 편재적 여자와 정재적 여자. 편재적 여자는 어떻습니까? 편재적 여자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돈 좀 있는 여자 뭐 이렇게 이야기 해도 되고, 또 이제 그냥 즐기고자 하는 어떤 예인스러운 그냥 안정된 어떤 것보다는 그냥 재미, 유흥 위주로 이제 만나는 어떤 그러한 사람. 늘 애인 같다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뭐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실속이 없거든. 실속이. 그냥 늘 좋게만 하지 실속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정편이 혼잡하면 안정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낫다는 거지. 남자들도 그런 거 있습니다. 내가 이쁘고 좋아하는 여자가 있고 또는 나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잖아요. 내가 보는 시각 나는 이 사람이 좋은데 요는 또 나를 억수로 또 나를 좋아해 주는 것 같아. 이런 맥락이 있거든요. 이게 정편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참 이 사람 돈도 있고 이라고 이 사람하고 결혼했어. 그런데 살다 보니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지. 그냥 돈도 있고 사람 괜찮고 해서 참 내한테 사업가고 능력도 있고 이런 여자라고 해서 내가 그냥 이 콩깍지기 결혼했어. 근데 내가 보니 4명의 정제가 있어요, 일지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편제를 보는 시각에서 편제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 어때? 원래 나는 정제거든. 원래 내 여자는 정제였거든요. 그래 편제가 이제 눈에 안 들어오는 거지. 정제 기운이 채용에 의해서 정제적 기운이 활동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그 여자 보는 시각이 정제화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집에는 편제가 있잖아요. 그러거든. 또다시 굉장히 많아진다는, 다른 여자를 하게 될 확률이 많아진다. 다행스럽게도 혼잡해도 여기에만 혼잡돼 있으면 어떨까요? 여기에만 혼잡돼 있을 수 있잖아. 또 여기에만 혼잡돼 있을 줄 이거 건너지 않고, 그죠? 그러면 두 마음이 동시에 작용하는 거죠. 평관적, 그죠? 정관적 남자를 보는 시각과 또 남자 입장에서 또 마찬가지로 정제적 또 편제적 여성을 보는 시각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우리 명을 봤을 때는 유불리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느 게 일간한테, 어느 게 일간 명주인 나한테 유리할까?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어느 게 나한테 더 용신일까? 이거잖아요. 같은 오행이지만은, 그죠? 같은 오행이지만은, 그 이제 편정의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차이를 보면 그러면 어느 게 나한테 유리하다. 그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시각이 올 때, 내 마음이 그렇게 동해질 때, 그게 참 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반드시 정을 갖고 있는데, 정제든 정관이든. 그러면 어쨌든 정관은 나를 진짜로 책임져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 그죠? 정제는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이뻐하는 여자. 이거잖아. 정제 정관이. 그게 이제 가장 우리 십신 중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혼잡하게 되면은, 그죠? 혼잡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제가 있으면 제가 먼저 편을 먼저 눈에 들어오죠. 내가 편을 선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묘화실적으로 그런 거죠. 그 기성전결적으로 또는 그죠? 이렇게
내가 보는 시각이 달라지니까 그 시기가 지나가거나 편재적 시기 또는 편관적 어떤 내한테 그 동한 그런 마음들이 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정관정재의 마음으로 내가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했는데 보니 안 맞지. 내가 마인드가 보는 시각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안 맞죠. 그래서 깨질 확률이 높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두 번 할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단 하니까. 여기서 한다는 것은 어느 시기에 35세 이전에 또 일찍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일찍 두 번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두 번뿐만 아니라 할 수도 이제 거기 이제 어떤 시각에 보면 혼잡할 때 그렇잖아요. 혼잡할 때, 그죠? 극명하게 혼잡할 때 아주 일찍 하면, 아주 일찍 여기 있는 걸 쓰면 또 좀 아주 일찍 여기 있는 글자를 쓰는 경우 많습니다. 그럼 거의 물론 가는 사람도 있죠. 명을 보면 알아.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거의 깨질 확률이 아주 높다.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긴 하지만 아주 높다. 왜냐하면 여기 있어도 문제가 되고, 그죠? 문제가 되고, 어디에 있어도 문제가 되고, 또 지장간에 내 남자가 지장간에 있는 줄도 몰라. 그런데 환경에 의해서, 아까 용에 의해서 이 꺼지면해. 그럼 어떻습니까? 아, 또 남자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럼 또 내가 남자 보는 시각이 또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돼서 그렇게 일찍 하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 옛날로 달라서. 근데 이렇게 해서 그 배우자 궁으로 이제 심리를 분석하고, 지금은 이제 배우자 보는 것만,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배우자 환경만. 내가 배우자를 보는 시각, 정일 때 또 편일 때, 또 이제 그것들이 본래 이제 본질적으로 내 명에 갖고 있는 것은 정이다, 아니면 편이다. 혼잡하면 두 개 다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한 개만 있다 하더라도, 정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운의 흐름에서 편도 오고 정도 오잖아요. 그죠? 또 이걸 또 극하는 운도 오잖아요. 설계하는 운도 오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시기에 내가 선택을 하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시기도.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럼 대운에서 정관이 올 때 그 남자가 훨씬 더 좋은 남자인 거예요? 아니, 본질을 내가 뭘 갖고 있나라고 봐요. 본래에 내가 뭘 갖고 있나. 그러면 내가 남자를 보는 시각이, 내 마인드가 편이면 편을 선호하고 정이면 정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리하자면 편보다는 정이 안정적이다라는 거잖아요. 편은 조금 안정적이지 못한 거잖아요. 정은 안정적인 거잖아요. 그럼 어느 게 나을까라는 거죠. 내가 편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편을 보는 시각이 많지. 편을 선호하게 되잖아요. 내 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편이라고 해서 아주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나쁜 것만은 아니죠. 편 하나만 갖고 있을 때는,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두에, 연애, 시에 하나만 편을 갖고 있으면 그건 아주 유용하게 잘 쓸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는 본질은 갖고 있지만은 나는 안정적으로 어떤 해주는 그런 것들. 그러면 중간에 안정적으로 살고 이제 잘 살고 있는데 또 이 사람 불만입니다. 결혼 두 번 안 하지만서도 불만이에요. 편을 정으로 대체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 내가 보는 시각이 편인데, 그래, 너 불만이지. 지금 마음에 안 들지. 그러면서도 이제 살아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럼 편을 깔고 있으면 대운에 편이 올 때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편 같은 사람을 만나죠. 내가 보는 시각이 편의 입장에서 보거든요. 편을 선호하거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정이 운이 오면, 그러면 편이지만은 그 순간에는 정의 콩깍지가 씌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달라진다.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